사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커버처, 즉 곡률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먼저 곡률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알고 어떠한 함수를 보고 저곳은 곡률이 얼마나 되어지겠다, 이러한 직감이 착착 떠오른 것이 가장 첫 번째 순서요. 그러한 직감이 떠오르고 난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직감부터 기르고 난 다음에 그 직감에 바탕하여서 y는 fx 형태의 함수에 대한 곡률을 구하고, 다음 시간에 매개변수 t에 의하여 주어진 함수들의 곡률을 구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곡률 정의는 이동 거리분의 각도 변화량,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면은 단위 거리당 굽어진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굽어진 정도를 표현을 할 적에는 각도를 쓰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것은 10도만큼 굽어져 있다, 10도만큼 기울어져 있다, 또는 45도만큼 기울어져 있다, 또는 굽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기울기란 말하고 굽어져 있단 말하고 서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표현해 줄 따름이지, 굽어져 있다라는 면에서는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울기라는 것하고 곡률이라는 것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지겠죠. 먼저 이러한 것을 한번 봅시다. 자, 직선이 있어. 이 직선을 쫙 보면은 굽어진 것이 있어 없어? 없죠. 일단 직선은 굽어진 것이 없단 말이야. 고로 직선은 곡률이 제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러한 수식에 따라서 직선의 곡률을 구해보고 그 결과 제로가 됨을 확인해 봅시다. 먼저 직선이 쫙 있어요. 이쪽부터 이쪽까지 이동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동 거리가 되어지겠죠. 첫 번째 출발점에서 이 경로를 따라서 갈 적에 어느 쪽으로 향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까? 이쪽을 향해서 출발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이쪽만큼 이동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동하는 방향이 어느 쪽 방향입니까?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을 X축으로 잡았을 적에 얘도 0도, 얘도 0도 그러잖아요. 이동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로 곡률을 정의에 의해서 구해보면은 이동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S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각도 변화량이죠. 어떤 것의 변화량은 나중량 빼기 처음량이에요. 그러면은 나중량, 즉 이쪽에서의 각도는 0도, 처음량, 이쪽에서의 각도도 0도. 그렇기 때문에 각도 변화량은 나중각도 빼기 처음각도 0 빼기 0 하면은 0이 되어지죠. 고로 직선은 곡률이 무엇이다? 0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적어놨다시피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적에 델타 세타라는 것은 나중 각도 빼기 처음 각도요. 파이널 이니셜, 그 약자요. 이번에는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이러한 좌표 축이 있어. 그런데 여기서 빨간색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했어. 이때 이 빨간색은 길이가 얼마냐면은 1m라고 합시다. 고로 이동거리 S는 1m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동거리는 구했죠. 자, 각도 변화량만 구하면 되죠. 나중 각도 빼기 처음 각도야. 그 각도가 어떤 각도가 되어지겠습니까? 이동한 거리에 대해서 그 특정 지점에서의 접선에 해당되는 각도가 되어지겠죠. 즉 말해서 이쪽 원점에서는 이것의 접선이 X축하고 똑같잖아요. 고로 출발점 이쪽에서는 각도가 0도를 가리킨다. 그 다음 여기에서 각도는 이것의 접선 방향인 이쪽으로 가리키잖아요. 즉 이쪽으로 가리키죠. 그런데 이 방향은 X축으로부터 약 60도쯤 되어진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나중 각도가 60도이기 때문에 레디안으로 고치면은 3분의 1파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 각도 3분의 1파이 빼기 처음 각도는 0. 각도라는 것은 항상 기준이 되어지는 선으로부터 재잖아요. 여기서는 기준이 되는 선을 X축으로 잡은 거예요. 각도 기준선을. 고로 S는 이동거리인데 1m이기 때문에 답은 3분의 1 파이 레디안 퍼 미터요. 각도는 레디안이요. 공률 홀적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봅시다. 작은 원이 있다. 반지름은 R1이다. 큰 원이 있다. 반지름은 R2이다. 이때 작은 원과 큰 원에 있어서 공률이 어떻게 되어진가 보자. 자, 공률이란 것은 이동거리분의 각도 변화량이야. 똑같이 1m를 이동했다라고 합시다. 즉 여기서 빨간색 경로를 통하여 1m를 여기서 요만큼 이동했고, 큰 원에서도 1m를 빨간색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했어. 이 빨간색 경로는 원 둘레상에 있는데 제가 구분하려고 약간 비껴서 그려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십시오. 작은 원 같은 경우는 출발 지점에서는 얘의 기울기, 즉 접선이 X축하고 각도가 똑같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지점에서는 얘의 기울기, 즉 접선이 90도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이때 공률 까파를 구하면은 이동 거리는 얘가 1m라고 해서 적어 놔버릴까요? 여기도 1m이고 여기도 1m야. 그러면은 까파는 이동 거리 1m 분의 나중 각도, 이게 2분의 파이죠. 90도니까 빼기 처음 각도는 0도. 고로 이것은 2분의 파이 레디안 퍼 미터죠. 단위는.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원에 대해서 공률을 구해 봅시다. 자, 똑같이 1m를 이동했다고 했어.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출발 지점은 똑같이 0도야. 얘나. 그런데 1m 이동하고 난 다음에 얘가 향하는 각도는 여기서 요거란 말이야. 여기서는 각도가 여기서 이렇게 되어졌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고로 이 각도를 45도로 잡으면은 공률 까파는 이동거리 S 1m 분의 나중 각도 4분의 파이 빼기 처음 각도 이코르 4분의 파이 레디안 퍼 미터 그렇게 되어지죠. 이거하고 봤을 적에 반지름이 작은 것이 공률이 더 크잖아요. 여러분들 공률이 더 크다 그 말은 무슨 얘기라고 했죠? 굽어진 정도가 더 크다겠어. 고로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반지름이 작은 것보다 더 공률이 작다 그 말이에요. 공률이 작다 그 말은 어때? 굽어진 정도가 더 작다. 이걸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약간 좀 색다르게 2분의 1m는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였어. 또 2분의 1m는 이쪽 축으로부터 30도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였어. 이때 출발점에서 2분의 1m 직전까지의 공률 까빠를 구해보시오. 봅시다. 출발점은 여기야. 그리고 2분의 1m까지 이동했으니까 여기까지 이동했어. 그러면은 출발점에서 얘의 이동 방향은 접선이니까 이쪽이 되어지죠. 오른쪽. 그리고 마지막 지점, 요 지점에서도 얘가 이동하는 방향은 이 점에서 순간적으로 오른쪽이요. 여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30도로 꺾어서 이렇게 간 거지. 2분의 1m까지는 얘가 향하는 각도가 이쪽이다 그 말이에요. 고로 출발점에서 2분의 1m 직전까지의 공률 까파는 이동 거리가 2분의 1m, 나중 각도 0도, 처음 각도 0도, 고로 0 빼기 0 하니까 0 레디안 퍼 미터요. 즉 직선을 이동을 할 적에는 공률이 있어 없어? 없다겠잖아요. 직선은 전혀 안 휘어졌으니까. 그 다음 문제. 출발점에서 1m 직전까지의 공률 까파는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출발점은 여기인데 2분의 1m 여기까지 왔고 2분의 1m 여기까지 왔어. 이것도 저희 공식 그대로 해봅시다. 자, 총 이동 거리는 1m야. 1 적어놓고
나중 각도는 뭐요? 30도잖아요. X축으로부터. 처음 각도는 X축으로부터 0도죠. 그렇기 때문에 30도는 6분의 파이죠. 고로 곡률 까파는 이동거리 1m분의 나중 각도 6분의 파이 빼기 처음 각도 0, 이것은 6분의 파이 레디안 퍼 미터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번에는 곡선 경로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P0부터 P1 이렇게 직선으로 왔고, P1부터 P2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왔고, P2부터 P3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왔어. 그 다음에 P3부터 P4도 직선, P4부터 P5까지도 직선. 이때 각각 그 구간 있죠. 이 길이는 전부 다 1m라고 합시다.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첫 번째 문제, P0점과 P1점 직전까지의 곡률 까파를 구해보시오. 일단 이 곡률 까파는 무엇이 되어지겠습니까? 처음 출발점 향하는 각도도 이거, 나중 도착했을 때 향하는 각도도 이거였죠. 그러면 서로 직선이잖아요. 서로 직선이기 때문에 까파는 뭐예요? 일단은 제로요. 근데 왜 제로가 되는가 봅시다. 까파는 나중 각도가 뭐예요? 60도죠. 여기서부터 이 각도니까 나중 각도가 60도, 처음 각도도 60도죠. 고로 60 빼기 60은 0이죠. 그 다음에 P0와 P2 직전까지의 곡률을 구해보라. 즉 P0는 여기고 P2는 여기인데 여기서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왔을 때 곡률을 구해보라 그 말이야. 자, 곡률은 까파이고 이동 거리는 얼마가 되어지겠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이쪽이 1m, 이쪽이 1m이기 때문에 이동 거리는 2m가 되어지죠. 2m 분의 나중 각도가 무엇입니까? 나중 각도는 X축으로부터 몇 도입니까? 30도죠. 처음 각도는 X축으로부터 60도잖아요. 고로 나중 각도 30도 빼기 처음 각도 60도 해놓고 절대치 씌워놓은 거예요. 여기 각도 변화당 절대치가 있죠. 0보다 크면은 절대치 씌울 필요가 없는데 0보다 적으면 절대치를 씌워야 된다 그 말이야. 고로 마이너스 30이 절대치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30이죠. 30은 6분의 파이잖아요. 6분의 파이 레디안을 2로 나누었기 때문에 12분의 파이가 되죠. 고로 곡률은 12분의 파이 레디안 퍼 메타야. 이 단위가 레디안 퍼 메타. 그 다음에 P4부터 P6 직전까지의 구간, 즉 여기서부터 이 구간에서는 곡률이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그걸 여쭤봤죠. 그 곡률은 자, 전체 이동한 거리는 2m 분의 각도는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습니까? 처음에는 X축과 이루는 각도가 30도였죠. 근데 나중에는 X축과 이루는 각도가 몇 도야? X축이 이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각도죠. 근데 이게 60도이기 때문에 총 120도죠. 고로 나중 각도 120도 빼기 처음 각도 30도죠.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2m 분의 90도인데 90도는 2분의 파이 레디안이기 때문에 총 4분의 파이 레디안 퍼 메다 그렇게 되어져 단위는. 이번에는 곡률을 조금 더 세련되게 한번 나타내 봅시다. 즉 이쪽이 지금 X축이야. 그리고 이쪽이 지금 Y축이야. 이러한 파란색 곡선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 파란색 곡선에서 곡률을 한번 구해보고 싶다. 즉, 이 파란색 곡선이 몇 도만큼 단위 이동 거리당 굽어졌는가 그걸 계산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점을 P점이라고 하고 이 점을 Q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P점과 Q점 사이의 거리를 S라고 둬서 이때 P점에서는 X축과 이루는 각도가 알파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Q점에서는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알파 플러스 델타 알파라고 했어. 각도가 알파에서 좀 변했잖아요. 그 변하는 것을 델타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각도가 무엇이 된다? 알파 플러스 델타 알파가 된다 그 말이에요. 달리 말해서 이 각도 있죠? 이것이 얼마? 델타 알파가 된다 그 말이야. 이럴 적에
평균 공률 까파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하고 쭉 계산했던 공률이 평균 공률이요. 즉 어떤 두 지점 사이에 S라고 했을 적에 그때 나중각도가 얼마만큼 변했는가 그걸 구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평균 공률이다 그 말이야.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뭐야? 순간 공률이요. 최종적으로는. 그러면은 평균 공률 까파라는 것은 이 거리 S분의 그때 각도 변화량이죠. 처음 각도는 알파, 나중 각도는 알파 플러스 델타 알파. 고로 각도 변화량은 델타 알파가 되어지죠. 바로 이 각도. 그렇기 때문에 평균 공률 까파는 S분의 델타 알파 그렇게 되어진다.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한 점에서 공률을 구하려고 그래요. 한 점에서 공률은 어떻게 정의를 해주느냐. 바로 이 S 있죠. 이 S를 무한히 작게 보내려고 하거든요. 즉 말해서 한 점에서 공률은 어떻게 정의를 시키냐면은 리미트 이동거리 S가 무한히 제로로 갈 적에 S분의 델타 알파 이것을 한 점에서 공률이라 한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 공률은 P와 Q 사이의 평균 공률인데 S가 지극히 제로로 가지면은 결국은 한 점에서의 공률이 되어지겠지요. 그럴 적에 여러분들 이쪽이 델타 알파라고 했을 적에 이 각도가 델타 알파가 되어지거든요. 그건 여러분들 왜 그런가 잘 보세요. 이 사각형을 고려해 보세요. 고려해 보면은 요리가 90도, 요리가 90도 이것이 델타 알파이기 때문에 이 각도는 180도 마이너스 델타 알파죠. 고로 90도, 90도, 180도 마이너스 델타 알파 다 합치면은 360도 마이너스 델타 알파잖아요. 그런데 사각형은 360도이기 때문에 이 각도가 델타 알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S가 지극히 제로로 갔을 적에 이것을 R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이 되어지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R이 되어지죠. 이것도 역시 길이가 R이 되어진다 그 말이야. 즉 말해서 이 곡선에서 이 지점에서 수직하게 선을 하나 긋고 이 지점에서 수직하게 선을 하나 긋을 적에 이 S를 무한히 제로로 보내게 되어지면은 이쪽을 R이라고 했을 적에 이쪽도 역시 R이 되어지고 이 사이 각도는 델타 알파에서 D 알파로 바꿔지죠. 어떨 경우에 S가 지극히 제로로 갔을 적에 고로 이게 S가 지극히 제로로 가진다면은 이것은 DS분의 이 각도가 D알파 그렇게 되어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S란 것은 R 곱하기 델타 알파인데 S가 지극히 제로로 갈 적에 이 거리를 DS라고 한다면은 DS란 것은 R 곱하기 이 각도 D알파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DS분의 D알파는 얘를 정리하면은 R분의 1이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DS분의 D알파는 R분의 1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을 해야 돼요. 한 점에서 공률 까파는 결국은 무엇에 반비례하게 되어집니까? 그 점에 접하는 원 있죠. 그 접하는 원의 반지름에 반비례하게 되어지죠. S가 지극히 작아지게 되어지면은 이것을 원의 일부로 간주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원의 일부로 간주했을 적에 얘를 뺑 둘은 원으로 생각을 해 보면은 그 원의 반지름 있죠. 그 반지름과의 관계가 R분의 1이 되어진다. 무엇이? 한 점에서 공률 까파가.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까 여기서 했다시피 직선 같은 경우는 공률이 제로라고 했잖아요. 직선은 공률이 제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서 공률이 제로란 말은 까파가 제로야. 그러면 까파가 제로가 되려면은 접하는 원의 반지름이 무엇이 돼야 돼? 무한대가 돼야 되죠.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을 고등학교 때 해보셨는가 안 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함수 y는 이코르 fx라는 곡선이 있다. 거기에 접하는 1차 함수 즉 접선의 방정식은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어떤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적에 그 함수 특정 지점에 접하는 2차 방정식은 무엇일까? 또는 3차 방정식은 무엇일까? 지금까지는 특정 함수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즉 접선의 방정식만 배웠다 그 말이야. 그런데 좀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어떤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적에 거기에 접하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접하는 3차 방정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테일러 급수야. 물론 테일러 급수는 나중에 급수를 구해놓고 보니까 테일러 급수를 특정 한까지 딱 잘라 놓은 것이 어떤 함수에 접하는 n차 당식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 즉 어떤 곡선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 그 곡선에 접하는 n차 당식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테일러 급수 강의할 때 자세히 해 놓았거든요. 여기 클릭하셔서 봐보세요. 그러면 또 무엇도 생각해 보냐면은 어떤 곡선이 있다, 즉 XY 평면상에 어떤 곡선이 있어. 이 곡선이 Y는 fx라고 해봅시다. 그럴 적에 이 곡선 임의의 점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것도 충분히 궁금해 할 수 있는 문제죠. 즉 어떤 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만 생각했는데 반대로 어떤 점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 원의 방정식이 중심은 어떻게 되어지고 반지름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러한 의문도 생각해 볼 법도 하죠. 그러한 의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 봅시다. 자, 이 검정선이 함수 y는 이코르 fx야. 그러면은 이 점 있죠? 이 점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그 원은 여기에 접하면서 이런 식으로나 되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 또 이 점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어질까? 이쯤 되어지겠죠. 또 이 점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이쯤 되어지겠죠. 여기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이쯤 되어지겠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보다는 이것이 곡률 반경이 더 크죠. 그 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곡률 반지름이라고 해요. 곡률 반경. 그러면은 접하는 원의 곡률 반경이 크다 그 말은 이 곡선의 곡률이 그만큼 작다 그 말이죠. 다시 한번, 접하는 원의 곡률 반지름이 크다 그 말은 원래 함수 y는 fx 곡선이 과히 급격하게 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는 이쪽이 더 많이 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원을 그려 놓고 그 곡률 반지름을 보면은 얘보다는 더 작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쪽은 좀 완만하기 때문에 접하는 원을 그리면은 이 곡률 반지름이 좀 더 크게 되어지겠죠. 이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임의의 함수 곡선에서 전부 다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가고 그 특정 지점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서 반지름을 구해갖고 그 반지름의 역수가 뭐예요? 그 지점에서 곡률이요. 방금 우리가 여기서 했잖아요. 한 점에서 곡률은 그 접하는 원의 반지름 분의 1이 되어진다고. 그러면은 함수 y는 이코르 fx에서 특정 지점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낼 것인가? 그걸 구해내는 것이 아까 제가 테일러 급수 그거 보라고 한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즉 y는 이코르 fx이고 이 y는 이코르 fx 특정 지점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x1-a1의 제곱 플러스 y1-p1의 제곱은 r1 제곱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y1이라는 것은 b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1 제곱 빼기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 함수 y는 이코르 fx의 특정 x0점에서 yx0하고
이 원의 방정식 y1 x0하고 서로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y 프라임 x0하고 y1 프라임 x0하고 서로 같아져야 되고, y의 2 프라임 x0하고 y1 2 프라임 x0하고 서로 같아져야 되겠더라. 왜? 그래야 서로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되어져야 되겠더라. 그러한 조건을 자동적으로 가미해 줘야 되겠지요. 이것이 왜 이렇게 해줘야 되겠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신 분들은 아까 테일러급수 제가 클릭해 보라고 한 데 있죠. 그거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y는 이코로 fx라는 이 곡선상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는 있어. 그렇게 구해 가지고 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구해 갖고 그 반지름 분의 1을 하면은 그 점에서 그 곡률이 되어진다고 아까 했지요. 그런데 항상 할 때마다 이런 계산을 다 해주기에는 너무 복잡하거든요. 더 쉽게 간단하게 곡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X축, Y축 이 평면이죠. 탄젠트 알파, 즉 이 각도 알파에 대한 탄젠트 알파를 계산을 해보면은 탄젠트 알파는 이 곡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dx분의 dy가 되어지죠. 더 간단하게 y'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고, 우리는 무엇을 알려고 하느냐? 여기에서의 곡선 길이 s가 지극히 제로로 갈 적에 한 점에서의 곡률을 알려고 하는 거죠. 한 점에서 곡률을 안다. 그 말은 이 S가 살큼만 변했을 적에 이 각도 델타 알파가 얼마만큼 변할까 그것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S 변화에 따른 각도 변화 델타 알파 또는 D 알파를 알기 위해서 이러한 관계식에서 양변을 점미분을 취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알파를 점미분을 취하면은 D 탄젠트 알파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 Y'의 점미분을 취해보면은 dy'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D 탄젠트 알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탄젠트 알파를 미분하게 되어지면은 세크 제곱 알파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이쪽이 알파이기 때문에 D 알파 그렇게 해 놓습니다. 그런데 dy'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여기서 좀 막히죠. 이렇게 막힐 때마다 항상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z가 x와 y의 함수이다. z가 이럴 적에 dz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 해놓고 dx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 해놓고 dy 그렇게 되어지죠. 이때 여기에서 x와 y가 독립변수로 있기 때문에 dx, dy가 따라 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봅시다. y'은 무엇의 함수가 되어집니까? x 함수가 되어지죠. 어떤 상태에서? 이러한 xy 좌표계에서. 고로 여기에서 y가 x 함수이기 때문에 y'은 당연히 x 함수가 되어지죠. 그러면 위의 식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양변에 점미분을 취해주면은 좌변은 dy' 되어지죠. 이코르 해놓고 이게 x 함수이기 때문에 일단 dx 적어주죠. 그 다음에 dx 적어줬다면은 여기에다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 그렇게 해줘야 되죠. 즉 말해서 이쪽이 z면은 이쪽에다 z 적어주듯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y'이 x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은 곧바로 dx분의 dy'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dx분의 dy'은 y2'이 되어지죠. 그리고 dx 그대로 적어줬기 때문에 결론 dy'은 y2' dx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dy'은 y2' dx 그렇게 되어진다. 이 식으로부터 세크 제곱 알파 있죠. 이것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알파가 되어지죠. 그런데 탄젠트 알파가 y'이기 때문에 세크 제곱 알파는 1 플러스 y'의 제곱 그렇게 된단 말이야. 고로 d 알파만 놔두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면은 1 플러스 y'의 제곱 분의
이거 y2' 해놓고 dx 그렇게 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공률은 ds분의 d알파 해서 절대치 씌워 놓은 것이죠. ds를 구하려면은 루트 dx의 제곱 플러스 또 dy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죠. 이때 여러분들 조심할 거, 이것은 dx 전체의 제곱이야. 이것은 dy 전체의 제곱이 dx를 바깥으로 끄집어내겠습니다. 그러면 ds란 것은 루트 해놓고 1 플러스 dx분의 dy의 제곱이기 때문에 y'의 제곱 해놓고 dx가 바깥으로 나온 경우야. 고로 공률 가파라는 것은 ds분의 d알파이기 때문에 이것은 1 플러스 y'의 2분의 1제곱, 이것은 1제곱이기 때문에 ds분의 d알파를 계산을 하면은 1 플러스 y'의 제곱에 2분의 세제곱 분의 y2'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실리 문제 볼까요? y는 x의 제곱에서 0,0, 0,0은 이 곡선상의 점이죠. 또 1,1 이것도 이 곡선상의 점이고 또 2,4도 이 곡선상의 점이지요. 이 세 점에서 각각 공률 가파 x를 구하여라. 그러한 질문이네요. 공률 가파 x를 구할 적에 x는 반드시 곡선상 위의 점이어야 됩니다. 일단 가파를 구하려면 y'과 y2'을 구해야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y는 x의 제곱에서 y'은 2x이고 y2' 2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x는 이퀄 제로인 곳에서는 y'이 제로가 되어지고 y2'은 2가 되어지죠. 여기에다 그대로 대입하면은 가파의 제로는 2. 그 다음에 가파의 원을 봐볼까요? 가파의 원 같은 경우는 y'에다가 x 대신에 1 대입하면 2가 되어지죠. 고로 이것은 y'의 원이 2가 되어지고 y2'은 여전히 2가 되어지기 때문에 1 플러스 2 제곱하면 5죠. 고로 5의 2분의 3제곱은 5 루트 5가 되어지죠. 그리고 분자는 여전히 2. 여기서는 얘들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굳이 절대치 쓸 필요 없죠. 그리고 가파의 2 같은 경우는 x는 이퀄 2인 곳에서 y'의 제곱분의 y2'이죠. x는 이퀄 2인 곳에서 y'은 4. 이것을 제곱을 하면 16. 거기에다가 1 더하면 17. 고로 17의 2분의 세제곱은 17 루트 7이 되어지고 y2'은 2. 고로 이렇게 되어진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냐면은 이 그래프를 한번 봐볼까요? 원래는 y는 이퀄 x의 제곱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된 그래프죠. 이게 y는 이퀄 x의 제곱이야. 그런데 모든 점에 대하여 공률을 구해보니까 그 공률 함수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즉 말해서 y'이 2x이기 때문에 1 플러스 2x의 제곱은 얼마예요? 4x의 제곱이죠. 그리고 y2'은 2죠. 그렇기 때문에 가파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1 플러스 2x 제곱하면은 4x의 제곱이죠. 4x의 제곱에 2분의 세제곱 분의 2 그렇게 되어지죠. 무엇이? 가파가. 이 가파 그래프를 여기에다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그러면 이걸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다가 접하는 원들을 한번 그려볼까요? 접하는 원들을 그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쪽이 제일로 원이 작게 되어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 접한 것은 조금 원이 더 커지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접한 것은 좀 더 커지겠죠. 즉 말해서 가면 갈수록 굽어지는 것이 덜 심하기 때문에 원의 공률 반경은 점점 더 커지겠죠. 원의 공률 반경이 점점 더 커진다. 그 말은 그 해당하는 접점에서 공률은 어때요? 공률 반경분의 1이기 때문에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률은 이 원점 x는 이퀄 제로가 되는 곳에서 제일로 공률이 큽니다. 제일로 공률이 크다. 그 말은 어때? 같은 거리를 갔을 때 제일로 많이 굽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y는 이퀄 x의 제곱에 대한 공률 가파를 그려보면은 원점 x는 이퀄 제로인 곳에서 제일로 크고 x는 제로를 벗어남에 따라서 점점 공률이 작아진다. 그 말이에요.
곡률이 작아진다. 그 말은 곡률 반경은 점점 커진다. 그 소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신료로서 y는 이퀄 EX 플러스 1에서 대표적으로 세 점에 대해서 곡률을 한번 구해보자. 0,1, 1,3, 2,5. 이 각각의 점들은 전부 다 이 직선상에 있지요. 이때 특정 x지점에서 가파 x는 어떻게 되어지겠느냐. 일단 y'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서 y'은 2죠. y2'은 제로가 되어지죠. 고로 여기서 y2'이 제로이기 때문에 가파는 무조건 뭐예요? 제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 이게 직선이기 때문이죠.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직선 같은 경우는 곡률이 제로가 된다 했죠.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곡률에 대한 개념과 곡률 반경에 대한 개념과 어떠한 곡선 y는 fx에서 임의의 점에서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어지고 그 원의 방정식에서 반지름 r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반지름 r을 곡률 반지름이라고 해서 그 곡률 반지름의 역수가 바로 무엇이다? 곡률이다 그 말이야. 곡률이란 것은 휘어지는 정도야. 똑같은 거리를 갔을 적에 어떤 것은 많이 휘어지고 어떤 것은 작게 휘어지고 직선은 하나도 안 휘어지기 때문에 직선은 곡률이 제로.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